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첫 육성 증언을 했대요. 오. 이 구속 연장에 이제 충격을 방해하면. 받은 거고 이 박근혜 변호인단 사임 이렇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임. 유영아? 네, 그렇죠. 유영하 외 등등인데 다 사임했고요. 이 요지는 간단하네요.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재선임할 수도 있겠는데 재선임을 이 하겠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변호인단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국민들이 지난 금요일 결정된 내용을 보면서 이 구속 연장은 합당하다고 아마 판단들을 하실 텐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건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을 했어요. 30분 늦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시에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30분 이른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만 전원 그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전부 다 살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물속에서 그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특조위 2기를 다시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기 특조위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자 이런 뜻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그 이석태 변호사죠. 그 세월호 특조위 1기 대표를 했던 위원장을 했던 이석태 변호사 그다음에 가족협의회 10여 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2기 특조위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 사건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핵심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그렇죠. 10시였는데 9시 반으로 땡겨졌기 때문에 도대체 당일 7시간 3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모든 세월호 참사의 조작과 은폐의 출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7시간 30분 의혹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풀지 않으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의혹을 반드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 전명선 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분 1초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전부 살릴 수 있었음에도 하면서 끝내 말을 맺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그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예은아 이렇게 딱 한마디만 올려요. 새벽 3시 반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전히 이 세월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본인의 그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죠. 근데 정말 화가 날 만도 한 게 이걸 또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때 보고가 되고 그때 이제 적절한 지시가 내려왔으면 구출까지 6분 17초 정도 소요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9시 30분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한 10분 정도 안에 제대로 된 지시가 내려갔다면 사실상 구출도 가능했을 그런 그렇죠. 시간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가 당시에 그 세월호 탈출 시뮬레이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탈출 가능 시간은 5층 갑판이 침수됐던 10시 6분 44초였고요. 그 조타실에 모여서 있다가 선원들이 전부 도주했잖아요. 그 시간이 9시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퇴선 명령을 내렸어도 476명이 6분 17초 만에 전원 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 반에 대통령이 빨리 구조해라라고 명령만 내렸어도 전원 구조 다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살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온갖 그 거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최고 지도자는 아주 제일 마지막 끝에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살면서 절감하는 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에 가면은 소총 쏠 때 총 쏠 때 뭐라 그러냐면 유능한 지휘관은 우리 장교 훈련 받았잖아요. 유능한 지휘관은 소총을 잘 쏴야 된다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 한 발이거든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서 하는 일에 제일 최전방에서. 그럼 이때 이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유능하고 국민을 책임질 줄 아는 가장쯤만 되는 지도자면 중간에 다 생략하고 직접 거기다 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었고 방재본부에 연락해서 방재본부에서 뭐 가고 뭐에 가서 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 긴급 재난 전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직접 뭡니까 구조선 선장한테 직접 전화해라. 전화해서 지금 당장 퇴선 명령을 내려라. 네. 그럼 이건 1분 안에 가는 거예요. 뭐 비서실장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선원들 45분에 탈출할 때 다 탈출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요. 비참해하는 게 왜 비참해하냐면 우리가 살면은 무슨 사고가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시 복귀돼갖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방송하다 좀 실수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 실수하다 말 실수하고 그러면은 다시 팟캐스트 올라갈 때 그 부분 편집해갖고 좀 빼고 하고 복구가 가능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죽은 목숨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니 더 화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옆에서 물론 공감하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보도 보고 새벽 2시 반 3시에 술 한잔 먹다가 문득 지나가다가 문틈에 팔이 부딪히면 아파요. 네. 아프면 그 애들 생각이 나는 그 걔들이 그 어둠 속에서 부딪히다가 어떻게 죽어갔겠냐 생각을 해보면 이 30분을 그리고 이것도 10월 24일 날 10월 24일 날 세월호 특조위 구성되겠다라고 한 날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리하면요. 예. 30분이 늦은 게 대수라는 것을 당시 청와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와서 자 참사는 벌써 3년 4년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뭐 대수냐 뭐 이런 논리가 차가워진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이 사실을 30분을 속인 사실하고 또 뭐가 같이 나왔냐면 컨트롤타워 청와대 아니다. 안행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대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 개를 화살이 가만. 청와대로 오면은 안 박근혜 되니까. 대통령이 큰일 날 수 있다. 빨리 화살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안행부를 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될 그렇죠. 걸 알았네.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몰랐으면 그런 무리수를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회 나와서 보고도 그렇게 해요.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고 예. 안행부로 이거는 이 본인들이 이미 다 이 죄과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30분 안에 미리 보고가 됐으면은 네. 6분 17초 안에 전원 구조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30분을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 과정도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게 사실은 은폐 조작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전부 조작 은폐했다면 그 죄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굉장히 보고 심각한- 과정이 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 예. 거짓이라는 얘기인 다 거죠. 조사를 거짓의 해야 돼요. 개연성이 이제 높은 가능성이 거죠. 높으니까.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처음 때 수사권, 기소권 주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이기는 이제는 박영수 특검도 네. 계속 세월호 문제 하느라고 네. 30일 여기다 투여했잖아요. 네. 그래서 2기 특조위는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이 기소권이 포함이 돼야 포함된. 자, 들어가야 5256님 세월호 말만 나와도 아직도 눈물이 글썽거려지는데 참 못됐어요. 참 못됐어요는 우리 그 사람들의 자연인의 감정 표현이고요. 법적으로 참 못됐어요는 구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님, 다음 뉴스. 네네, 다음 뉴스 말씀드릴게요. 예. 이 13일에 금요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12일에 국감이 시작됐잖아요. 예. 네. 12개 상임위. 근데 이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국감인데 어허. 헌재 소장 권한대행 김희수 이제 이 소장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이 국회 출석했는데 이 법사위에서 야당들이 보이콧을 했어요. 왜요? 소장이 아니고 권한대행인데 이거 뭐 보고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SNS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회는 삼권 분립을 좀 존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희수 권한대행에게 문 대통령이 사과를 정중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야당은 또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삼권 분립은 이 청와대가 어기고 있다. 대통령이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이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 토요일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힘내세요 김희수. 이게 이렇게 실검 1위에 올라와 있어요. 좀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누리꾼들이 해시태그로 이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힘내라, 힘내세요 하고 또 응원하는 메시지가 포털에 올라와서 주말 내내 사실은 이게 시끌시끌했던 사안이고요. 또 오늘부터 국감 들어가니까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한 누리꾼의 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알바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을 보여줍시다. 하하. 저는 그 권한대행이어서 그 국감 보고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태도는 좀 사실 적반하장이죠. 왜냐면 예전에도 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물어봐야죠. 네. 환경 권한대행 때 왜 그렇게 설설기였습니까? 아, 예? 설설기였습니까? 그럼요. 왜 이렇게 설설기고? 아니 그럼 그분들 싫어하세요. 왜요? 설설기였다 이런 표현은 좀. 황대행이 설설은 겨울이니까. 겨울 눈살. 지금 가을인데. 아니 그때 황교안 때. 황교안 때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이었죠. 맞아요. 지난 겨울 내내. 겨울엔 설설 교육대 미끄러질까봐. 아니 그때 낙상하면 큰일 나요. 그때 그냥 정보 관리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때 대통령 못지않은 이 정책 결정을 해서 막 예. 밀어붙인 게 사드 그때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예. 인사권 막 썼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예. 그랬는데 지금 그거 다 뭐 무효화됐습니까? 그냥 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때 결정한 법률가들이 게. 안 계셔서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만주 변호사님 그렇죠.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대행만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일을 그렇게 이제 사드 들여온다든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네.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 지정직 업무를 12월 9일 네, 이후 맞아요. 거만 할 수 있거든. 자기가 권한대행일 때 12월 9일 이전 것도 다 지정을 해버린 거야. 지원을 이건 버렸죠. 월권이에요. 직권남용. 곧 조사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럼요. 황교안 권한대행도 곧 조사받는다. 무슨 네. 뭐 어디 뭘 출마한대요? 아이고 깨몽.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30분 이른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만 전원 그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전부 다 살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물속에서 그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특조위 2기를 다시 이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기 특조위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자 이런 뜻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그 이석태 변호사죠. 그 세월호 특조위 1기 위원장이요? 대표를 했던 위원장을 했던 이석태 변호사 그다음에 가족협의회 10여 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2기 특조위를 다시 매도하면서 끝내 말을 맺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그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예은아 이렇게 딱 한마디만 올려요. 새벽 3시 반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전히 이 세월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본인의 그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죠. 근데 정말 화가 날 만도 한 게 이걸 또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때 보고가 되고 그때 이제 적절한 지시가 내려왔으면 구출까지 6분 17초 정도 소요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9시 30분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한 10분 정도 안에 제대로 된 지시가 내려갔다면 사실상 구출도 가능했을 그런 그렇죠. 시간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가 당시에 그 세월호 탈출 시뮬레이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탈출 가능 시간은 5층 갑판이 침수됐던 10시 6분 44초였고요. 그 조타실에 모여서 있다가 선원들이 전부 도주했잖아요. 그 예. 시간이 9시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퇴선 명령을 내렸어도 476명이 6분 17초 만에 전원 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 반에 대통령이 빨리 구조해라라고 명령만 내렸어도 전원 구조 다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살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온갖 거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최고 지도자는 아주 제일 마지막 끝에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살면서 절감하는 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첫 육성 증언을 했대요. 이 구속 연장에 이제 충격을 강행하면. 받은 거고 이 박근혜 변호인단 사임 이렇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임. 유영아? 네, 그렇죠. 유영하 외 등등인데 다 사임했고요. 이 요지는 간단하네요.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재선임할 수도 있겠는데 재선임을 이 하겠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변호인단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국민들이 지난 금요일 결정된 내용을 보면서 이 구속 연장은 합당하다고 아마 판단들을 하실 텐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건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을 했어요. 30분 늦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시에 구성을 해서 이 사건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핵심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그렇죠. 10시였는데 9시 반으로 땡겨졌기 때문에 도대체 당일 7시간 3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모든 세월호 참사의 조작과 은폐의 출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7시간 30분 의혹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풀지 않으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의혹을 반드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분 1초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전부 살릴 수 있었으면